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계속 미뤄지자 시민단체가 신공항 무산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수 서해대전이 대상 작품뿐 아니라 전체적인 심사에서도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아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신도심 지역의 학교는 정반대로 포화 상태여서 교사나 학생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탈춤과 봉화 송이축제에 이어서 풍기 인삼축제와 문경 찻사발 축제가 금요일에 개막될 예정이어서 경북 북부 지역이 축제로 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바람까지 불어온다고 합니다.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한 차례 비가 내리고 난 후 공기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 안동 20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내려가겠는데요. 게다가 찬바람까지 불어오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울진의 낮 최고 기온 18도에 머물겠는데요. 한낮에도 20도를 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도톰한 겉옷을 입으시고 출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0월로 접어드는 내일은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최저 기온이 7에서 15도가 되겠는데요. 당분간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한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이달에 착수하기로 한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의 신속한 용역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덕도를 염두에 둔 부산은 김해 공항을 그대로 놔두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활주로 한 번의 작은 공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북권 모두가 쓰기 편한 위치에 제2의 관문공항이 돼야 한다는 대구 경북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지자체 합의만을 요구하며 용역 착수 약속을 미루자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된 신공항 조기 건설을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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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시간을 끄는 것은 신공항 백지와 전철을 다시 밟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입만 열면은 국토 균형 발전이다. 또 남북권 발전이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실제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선거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산의 조건은 합의 사항이 될 수 없다면서 다음 달 2일 있을 영남권 시도지사 협의회 때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국가 전체의 공항 체계 속에서 신공항이 어떤 위상과 기능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방향을 잡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2년 뒤 총선 때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경제성 평가와 함께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거점 공항이 아닌 제2관문공항을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 영남권 모두가 여객과 물류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1시간 내에 접근. 또한 플러스 이런 1년 내에 결정을 못하면 다가오는 내후년 총선이 있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건설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또 한 번의 고비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대구시가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행복자치연구실은 지난해 대구 지역 출산율이 1.1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고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도 23.3명으로 7대 대도시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경연구원은 이에 따라 대구시가 정책 목표를 출산 친화 도시로 설정하고 미혼자 데이터베이스화와 혼인장려 행정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출산 직원 인사 우대 정책,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역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2012년 14.8%로 전국 평균인 21.5%보다 낮았고 지난해에도 15.3%로 평균 21.3%보다 낮았습니다. 경북 지역도 2012년 16.7%, 지난해는 14.2%로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법정 부담금이란 건강보험료와 사학연금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인데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학교 운영비 감액 같은 제재 조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미 정수대전 대상작에서 뒤늦게 오자와 탈자가 발견돼 수상 취소 논란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최 측이 원칙과 관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정수대전의 위상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5회 정수대전 모집 요강입니다. 문장 원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오자와 탈자가 발견되면 낙선 처리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대상 작품은 이 두 규정을 모두 어겼지만 대상작에 선정됐습니다. 지역 서해인들은 원본만 제출했어도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다며 주최 측에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 옳게 했겠는가? 그것도 의심이 간다. 차라리 전부 이거 새로 놓고 재심사하는 게 안 맞겠는가? 이런 정도의 얘기를 또 하고 정수대전이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취재 결과 한글 분야에 출품한 작품 125점 가운데 20%인 27점만 원본을 제출했는데 이마저도 출품자가 직접 손으로 쓰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최 측은 서예계의 현실 탓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 원본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좀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원본이 없다 보니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데 심사 역시 허술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감수를 대부분 많이 이렇게 안 하는 것들하고 우리가 숙제 알아볼 수 있으니까 한글은 한문은 항상 그 감수가 다르거든요. 특히나 오탈자가 발견된 부분을 심사위원과 영문과 교수에게 자문받아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을 받았더라도 사후에라도 발견이 되면 항상 그 취소되는 게 관례입니다. 맞지도 않는 논리를 억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수단의 부끄러움이죠. 15년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정수대전이 원칙과 관례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제조업체의 체감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지역 485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71포인트로 전월의 75포인트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채산성 전망은 86으로 지난달 84에 비해서 조금 높아졌고 자금 사정 전망도 86으로 전월 80보다 다소 상승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경영의 어려움으로 27.6%가 내수 부진을 꼽았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경쟁 심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시가 기업 고충을 상담하는 전용 전화와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합니다. 대구시는 원스톱 기업 지원센터에서 맞춤형 기업 고충 해결 시스템 구축의 첫 단계로 상담 전용 전화 803국에 1119번을 오늘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용 홈페이지도 오늘부터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원스톱 기업 지원센터에서 기업인이 공무원을 찾기 전에 먼저 찾아가고 행정 처리 방식도 부서별 다단계 처리해서 원스톱 통합 처리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복합적인 문제는 기업애로 해결 협의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농어촌 지역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포항 신도심 지역 학교는 정반대로 포화 상태입니다. 적정 학생 수보다 50%나 많고 교실도 부족한데 교육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3년째 학교 신설을 외면해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양덕동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콩나물시루 같은 빽빽한 교실에서 학생들은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이 교실의 학생 수는 40명, 주변의 다른 학교와 비교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업 공간이 부족해 특별활동실과 영어학습실까지 모두 일반 교실로 바꿨고 운동장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애들에 비해 운동장이 좀 작고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운동장 쓰기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점심시간에는 많은 인원 때문에 전교생을 2개 그룹으로 나눠 급식이 이뤄집니다. 2010년 개교 당시 700여 명이었던 학생 수가 신도심 개발로 아파트 신축이 잇따르면서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교한 지 불과 4년 만에 학급 수는 2배, 학생 수는 2.5배나 급증한 겁니다. 주변 학교로 학생들을 분산하는 방안이 있지만 먼 거리를 통학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변 학교로 분산 수용하기에는 학교 거리도 멀고 학생들의 통학의 안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신설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교육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3년째 학교 신설을 외면해왔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층과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였습니다. 학교 신설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우후죽순 생겨나는 신도심지의 교육 수요 예측이 실패하면서 어린 학생들만 열악한 교육 환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밤에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서 사무국장의 상고심에서 해가 준 뒤부터 자정까지 발생한 야간 시위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창호 사무국장은 지난 2009년 9월 23일 저녁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대구 백화점 앞 광장에서 용산 참사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야간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불법 외환 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1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각종 불법 외환 거래로 적발된 건수가 8,100여 건, 액수는 19조 3,600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외환 사범이 7,800여 건에 17조 9천억 원, 재산 도피 사범이 83건에 8,800억 원, 자금 세탁 사범이 256건에 5,2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가을은 그야말로 축제의 계절입니다. 탈춤과 봉화, 송이 축제가 시작된 데 이어서 풍기 인삼 축제와 문경 찻사발 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동시에 개막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우수 축제에서 졸업한 풍기 인삼 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국비 지원 없이 지역만의 역량으로 치러집니다. 축제 자립 원년으로 발전과 지속 가능성의 시험대에 오른 풍기 인삼 축제는 종전 문화관광 중심에서 산업형 축제로 변신을 선택했습니다. 남원 둔치 중심에서 시가지로 축제장을 확대하고 인삼뿐만 아니라 한우와 인견, 사과 등 지역 농특산물을 총망라하는 농산업 축제로 꾸며집니다. 이 지역의 먹거리, 풍성한 먹거리를 관광객에게 좀 선보여서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산업 축제로 발돋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에서는 천년 도공들의 맥을 잇는 전통 찻사발 축제가 개막합니다. 올해도 도예 명장들의 특별 전시회를 비롯해 공연과 체험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되고 도자기와 찻사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야기쇼 방식의 사기장과의 만남이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겐 전통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교육적인 테마가 될 것이며 어른들에게는 좋은 도자기를 고를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번 축제는 정부가 정한 관광주간과 맞물리면서 어느 때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참여연대와 대구시민센터는 오늘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대구혁신, 시정혁신을 주제로 대구혁신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대구혁신 100일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서정의 경북대학교 교수가 창조대구의 비전과 핵심 과제를 주제로 3.3.5 일자리 정책, 남북권 신공항 유치 등 대구시가 당면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김영철 대구시민센터 이사장이 대구경제혁신과 뉴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대구경
경제에 나아갈 방향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주제 발표가 끝난 뒤에는 대구사회연구소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장 시장실 운영, 조직 개편, 시민원탁회의 개최, 참여 예산제 추진 등 권영진 대구시장이 추진하는 혁신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동구와 북구 4개 동에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흐린 수돗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지역은 대구시 동구 신암 2동과 3동 전역, 동구 신천 1동과 2동, 북구 대연동 일부 지역입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급수구역 조정 작업으로 이들 지역에 내일 밤 10시부터 모레 새벽 4시 사이 흐린 수돗물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가 지역 소재 비상장 기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무료 상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 달 15일에 실시되는 상장 교육은 상장 제도와 기업 공개 전략, 환 위험 관리 등으로 꾸며집니다. 어제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공기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 안동은 20도로 어제보다도 조금 더 내려가겠는데요. 게다가 찬바람까지 불어오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가운데 울진의 낮 최고 기온 18도에 머물겠는데요. 한낮에도 20도 아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약간 도톰한 겉옷을 입고 출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곳곳에는 짙은 안개로 인해 시정이 매우 안 좋은 곳이 많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운전하셔야겠고요. 오늘 우리 지역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구는 현재 1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상태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가 예상됩니다. 남서 내륙 지역은 현재 16도 안팎, 한낮에도 21도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청송 18도, 봉화 19도 등 북부 지역도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고 울진 18도, 포항 21도에 머물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일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매우 쌀쌀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